오늘은 교황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황과의 만남을 앞두고 바티칸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장 동행 취재하고 있는 이혜진 기자 리포트 보시면서 현장 분위기 함께 느껴보시죠. 본조르노 차오, 여기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만 교황이 다스리는 엄연한 독립국가인데요. 국제법상으로도 완전한 주체이자 중립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창덕궁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렇지만 그 영향력만은 굉장히 거대한데요.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중심이자 대변자이기 때문이죠. 바티칸은 모두 4곳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성 베드로 광장과 그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교황청 행정조직이 있는 궁전이 있고, 그리고 교황이 거주하는 거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로 꾸려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몰린 모습 익숙하실 텐데요. 부활절 같은 주문에 교황이 창밖으로 모습을 드러내 인사하는 모습들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기도 하죠. 여기 성 베드로 광장은 17세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이자 건축가 베르니니가 만든 광장입니다. 광활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어머니 교회가 신자들 그리고 인류를 두 팔로 끌어안는 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가 있고 양옆 좌우대칭으로 2개의 분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장 안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가톨릭에선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는데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267대 교황이 바로 지금의 레오 14세 교황입니다. 제가 성 베드로 광장에 갔을 때는 정말 운 좋게도 멀리서 나가 교황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종을 3번 칠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삼종 기도라고 하는데요. 매주 일요일과 대축일 정오에 교황이 집무실 창문 밖으로 나와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등장하자 광장에 모인 많은 가톨릭 신도와 관광객이 환호하고 또 그의 기도를 숨죽여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성 베드로 광장을 보러 온 관광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It's good, it's nice. I like to see the Papa here. I've never been here before. And to see all these people cherishing him and so proud of him, it's nice to see. But I'm not religious, but something that, like a tourist, I'm a tourist here, and I think it's nice, it's beautiful. 저는 먼 발치에서 교황을 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레오 14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대통령의 교황 연단은 2021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인데요. 교황이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레오 14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 기도 중에는 한반도 평화가 있으며 그 안에 사는 이들을 자주 떠올린다고 했고요.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던 이 대통령이 이번 면담에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 일정은 특별 미사였는데 한국어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가톨릭 신자인데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바티칸 공식 방문 중인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로마 4대 대성당 중 하나인 곳인데요. 미사는 유흥식 추기경이 주례했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시작 예식을 하고 말씀 전례를 거쳐서 성찬 전례 그리고 영성체 예식, 파견 순서로 미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대통령 영성체 예식이 끝나고 그러니까 거의 미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대통령 이 자리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이 평화를 얘기했던 남북이 지금은 좀 소통이 단절됐다. 그러나 그 26년 전 6월 15일이죠. 그때 발표했던 남북 공동성명이지만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 역사적 전환점이 됐던 6.15 공동선언이 다시 한번 그 전환점을 맞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전투기 보호도 해주시고 여기서가 특별 훈장까지 추구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의 매우 감동적으로 장엄한 집회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첨단 산업, 문화예술 협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전략적 행동 계획이라는 게 채택이 됐는데 네. 이번 이탈리아 방문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예. 여기에 이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양국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을지 그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이 행동 계획입니다. 외교 국방 협력은 물론 이 첨단 기술 산업 협력 증진 방안 등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데요. 양국 관계를 격상을 했는데 이렇게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는 이 정말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